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허블 우주망원경까지 궤도에 올리며 그 어느 때보다 우주에 관심이 뜨거웠던 1991년 9월 12일 나사는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STS-48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1991년 9월 15일 저녁 8시 30분경 STS-48호의 카메라를 통해 우주풍경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지구 대기를 관측 중인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STS-48 궤도선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해지는 지구와 우주의 모습에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청 중이던 사람들의 눈에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됩니다. 카메라를 통해 우주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영 중인 상황에 이상한 움직임의 궤 비행체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어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비행체 하나가 지구 쪽으로 서서히 접근하자 곧이어 지구로부터 발사된 듯한 섬광 한 줄기가 번쩍이며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감지한 비행체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빠른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지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방송을 본 수많은 사람이 방송국으로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나사는 암호화된 주파수로 바꾸어 영상 송출을 중단해버렸고 방송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하기 힘들 정도로 UFO가 지구로 접근하자 지구에서 이를 격추하기 위해 발사된 요격 무기를 피해 도망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녹화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UFO 논란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영상은 나사에서 비공개로 전환되며 영상 해명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사는 논란을 잠재우고자 1991년 9월 20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본 것은 단지 착시 현상이며 그것들은 우주를 떠도는 얼음 조각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사의 애매한 해명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만 늘어나게 되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국의 학자들이 즉각 반박에 나섭니다. 학자들 또한 이 현상에 큰 관심을 보였던 상황이었기에 나사에서 합당한 설명을 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모호한 답변에 얼음 조각이라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며 반박한 것입니다. 네브라스카 대학교 물리학자 잭 캐셔 박사는 서서히 이동하던 비행 물체는 분명히 지구 대기 위로 가속하며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이는 지성체에 의해 조종되는 비행 물체일 가능성이 있다. 잭 캐셔 박사는 이 물체가 얼음 조각이나 우주 쓰레기일 경우 영상의 물체처럼 방향을 바꾸며 가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나사 측은 STS-48호의 부분 반응 제어 시스템의 점화로 인해 생긴 섬광이었고 얼음 입자들이 카메라 가까이에 떠 있어서 궤도선에서 발생한 열로 인해 반응한 것이라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로 생긴 착시 현상이라는 입장을 밝혀옵니다. 잭 캐셔 박사는 해당 물체와 빛의 움직임으로 볼 때 궤도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토대로 물체의 크기와 속도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비행 물체는 지름이 1km나 되는 거대한 크기였으며 지구로 접근할 때의 속도는 마하 73, 도주 때의 속력은 마하 285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발사된 것으로 생각되는 섬광의 속도는 무려 마하 500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하 1은 음속의 속도로 무려 음속의 5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속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영상의 정밀한 분석을 위해 프레임 단위로 조사해본 결과 이 물체는 급선회하기 전 순간 정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잭 캐셔 박사에 이어 렌 플레밍, 마크 카를로토 등의 연구자들은 얼음 조각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크 카를로토 박사는 영상 속 우주선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기에 우주선 제어 시스템의 추진기 발사로 생긴 착시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잭 캐셔 박사와 몇몇의 학자들의 이런 주장은 이후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고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플라즈마 빔처럼 보이는 섬광이 발사된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학자들도 합세하여 어디서부터 발사되었는지 추적하며 위치를 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섬광의 근원지로 예측된 곳은 호주 중부 내륙 사막지대의 비밀 군사기지 파인갭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파인갭은 미국, 영국, 호주의 국방부 및 정보기관들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1급 기밀시설입니다. 1970년대 후반 완공 이후 이곳은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만큼이나 수많은 괴담과 음모론이 만들어지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굉음과 함께 나타난 거대한 비행체나 이상한 한 줄기의 섬광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며 UFO 격추 시도 사건과 함께 엮이게 되며 많은 사람이 파인갭 기지와 나사의 진실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인갭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고 나사 측 또한 최초의 얼음 조각과 착시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STS-48호가 촬영한 원본의 전체 영상을 보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수많은 물체가 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서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전 나사의 직원 제임스 오버그는 얼음 조각이 우주선 추진기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확신한다. 우주에서 거리를 예측하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우주선 또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에 이를 인식하지 않고 해석한 오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주장이 좁혀질 기미가 없이 이어졌으나 결국 파인갭의 침묵과 나사의 얼음 조각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이 사건은 최초의 발표대로 단순한 얼음 조각과 추진 시스템으로 생긴 착시 현상이었다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얼음 조각과 같은 우주 쓰레기가 아니라는 주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우리가 아직 알아서는 안 될 기밀로 여기며 감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 대학 지구과학 명예교수인 테오도르 로더와 전 나사 우주비행사이자 프린스턴 대학 물리학 교수인 브라이언 오리어리는 다른 항성계에서 온 지성체들이 우리 행성 지구를 방문했고 지금도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증거는 풍부하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구를 방문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UFO 폭로가 이어지고 청문회까지 열리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 시점에 1991년 그날 목격한 비행물체 또한 이들이 말한 지성체가 탑승한 비행물체 UFO이며 이 모든 걸 비밀리에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지구에서 발사된 섬광은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개발한 신무기 플라즈마 빔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모든 게 얼음 조각에서 시작된 단순한 우연히 겹친 착시 현상이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